오사부의 선견지명.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.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.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. 네, 오늘 아침에 시장을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. 지난밤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. 특히 나스닥이 1.7%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2900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선방을 했습니다. 코스피 시장이 0.18% 하락이 나왔고요. 코스닥 시장은 0.5%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현재 시장을 좀 보시면요,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10월 12일 날 약 한 달 전에 2900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3050부근에서 쌍봉을 만든 다음에 다시 오늘 2903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시장 수급을 먼저 좀 볼게요. 시장 수급을 보시면요, 오늘 장중에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금융투자가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. 매도를 하다가 장 후반 들어서 가지고 금융투자가 매도 폭을 계속 줄이더니 결국은 41억,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41억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이 900억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, 반면에 투신, 사모펀드, 연기금 쪽으로는 지금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투신이나 사모펀드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쪽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요.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딱히 뭐 매수를 안 해주는 상황이면 이쪽도 좀 봐야겠죠. 투신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10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셋, 넷, 다섯, 열흘 10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거고, 사모펀드는 5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가 나왔고요. 연기금이 좀 문제죠. 연기금이 하루에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로 계속 좀 매도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한 2900 정도가 되면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. 물론 장 초반에 시장이 2900 근접을 했을 때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어요.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1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연기금이 어디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, 아직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건가요, 연기금이? 아니면 무슨 뭐 이유가 있을까요?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네요. 아무튼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뭐 별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안 나타났고, 기관 쪽, 여타 기관 쪽에서 매도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.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저는 시장이 2900을 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여기서 이런 식으로 2900까지 왔다가 반등을 주고 한 2950이나 70, 그 사이까지 다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.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2800 봐야겠죠. 그리고 저는 이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바닥은 2800 정도에서 좀 잡히지 않을까.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이 좀 미국 시장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오늘 상당히 좀 선방을 했는데, 시장 수급을 보시면요,
좋지가 않아요. 여전히 안 좋습니다.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줄이는 건 아니겠죠?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90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 줄이시라고 그랬어요. 2900이 안 깨지면 그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 기술적 반등이 다시 꺾일 때 그때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. 아직까지 못 줄이신 분들은. 물론 종목마다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무조건 뭐 2900이 지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종목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장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현재 시장은 뭐 여전히 안 좋아요. 오늘 비록 하락이긴 했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한 거고 2900 바로 위에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여전히 안 좋고 만약에 여기서 2900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 폭은 한 5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정도 밖에 안 될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은 2900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종목을 좀 볼게요.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한세실업입니다. 한세실업 화이트 진로가 나오네요. 한세실업을 보시면 오늘 처음 시작을 마이너스 1.4%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시초가에 다 던졌습니다. 시초가에 다 정리를 했고요. 약간 손실이에요. 약간 손실인데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수익권에서 좀 매도를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.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요. 모든 종목을 나는 무조건 수익권에서 매도를 해야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깡통으로 갑니다. 깡통으로. 나는 모든 종목을 내가 5종목을 샀으면 5종목 다 수익으로 될 때까지 나는 안 팔겠다. 진짜로 그 5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그 종목이 다 수익으로 갈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나는 무조건 들고 가겠다. 그러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. 그러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한세실업 여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세실업을 누군가가 요 지점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.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.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으면 27,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. 그 다음에 쭉 떨어져요. 27,500원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죠. 그죠? 한 번도 없습니다. 그 이후로. 그러면서 뭐 나는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이 종목이 27,500원 넘을 때까지 들고 있겠다. 그럼 상관이 없는데 들고 있다가 버티다가 여기서 만약에 손절 뭐 요건 아무 데나 친다. 그러면 더 의미가 없는 거죠. 내가 이 종목이 나는 뭐 진짜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한번 샀으면 그 종목이 수익권으로 갈 때까지 안 팔겠다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요.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5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모든 종목을 다 수익권에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절대 안 됩니다. 내가 주식 매매를 해서 1000만원을 벌었어요. 1000만원을. 그러면 700만원 정도는 다시 배탄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. 1000만원이 수익이 났으면 700만원 정도는 내가 다시 배탄하겠다. 500에서 한 700 정도는 내가 다시 배탄해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주식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. 난 무조건 수익 아니면 매도를 안 한다.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보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여기서 뭐 한세실업을 27,500원에 샀는데 쭉 들고 가면 이거 지금 몇 개월이에요. 그죠? 6개월 정도를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. 차라리 여기서 한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낫죠.
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겁니다. 아무튼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요. 예, 오늘 한세 실업은 예, 시초가에 다 던져가지고 이 종목은 앞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상상인, 참 사람 고민 많이 하게 하는 종목입니다. 상상인. 오늘 종목을 보시면 또 빠졌어요. 2.5%. 저 이 종목 들고 있습니다. 이 종목 하나 들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종목 하나 들고 있는데, 이 종목은 원래 60이선 깼으면 버렸어야 되는 게 맞긴 맞죠. 예, 제가 이 종목은 매매를 잘못했어요. 예, 매매를 잘못한 거고,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미련을 두냐. 여기 보시면 개인들만 매도를 합니다. 개인들만 계속 개인들만 매도해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에서 11,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기관에서 3,700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. 기타에서 34,000주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이 한 2만 주 또 매도를 한 거예요. 오늘도. 예, 중간중간에 뭐 매수를 한 적이 있죠. 개인들이 한 번, 두 번, 세 번 있는데 그것 빼고는 전부 매도예요. 저는 지금까지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개인들이 물론 신규 상장한 종목은 제외입니다. 예, 신규 상장한 종목은 제외고 그런 종목이 아닌데 외국인하고 뭐 기관 그리고 기타 쪽에서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는데 그 종목이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예전에 LG카드 망한 적 있었죠. LG카드 사태. 예, 그 종목 빼고는 없어요. 예전에 LG카드 망하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엄청 매수를 했었죠.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예, 김대중 정권 때 예, 그때 LG카드 사태가 터졌을 거예요.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. 그 종목을 빼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혹시 장기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뭐 1개월 넘게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거죠? 예, 9월 29일부터 보면 예, 지금 한 1개월 반 정도, 한 달 반 정도 되는데요.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추세고 기타 쪽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는 추세고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합니다.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죠.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메이저들이 매수를 해주면 결국은 갑니다. 예, 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못 버리는 거예요. 물론 매매를 잘못하긴 했어요. 제가 60 이상 깨지면 버리자고 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업 자체도 나쁘지가 않아요. 예, 나쁘지가 않고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거든요.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. 예, 개인들이 주구장창 팔아서 떨어지는 종목은 단 한 경우밖에 없죠.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 떨어지긴 떨어져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올라갑니다. 예, 10종목 중에 9종목은 올라가요. 아니 100종목 중에 한 99종목은 올라갑니다.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. 계속 제가 지금 손실폭이 좀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한 10%가 넘었으니까 손실이 꽤 크죠. 예,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좀 못 버리는 이유는 결국은 갈 것 같거든요. 결국은 못 갈 이유가 없어요. 갈 이유는 많은데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. 근데 뭐 맨날 빠지니까 저도 좀 이 종목을 보면 좀 많이 답답해요. 어쨌든 좀 짜증도 납니다. 그래도 이 종목은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명신산업인데요. 이 종목은 뭐 오늘 보시면 뭐 양봉이 뜨긴 떴는데 밀렸어요. 0.89니까 한 0.9% 정도 좀 하락이 나왔고요.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. 예, 특징적인 부분은 없어가지고 이 종목은 그냥 패스를 할게요.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입니다. 세진중공업을 보시면
예, 어제 21선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시작 자체를 21선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마이너스 1% 넘게 떨어져 시작을 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1.57%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해주죠. 기관 쪽에서 오늘도 연기금, 투신,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좀 양호하다고 봐요.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굉장히 높고 외국인 쪽에서는 사타 팔았다 할 거예요 아마. 외국인 쪽에서는. 그리고 외국인 여기 지금 이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요 0.6%밖에 안 돼요. 35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설령 프로그램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그래도 많이 나오긴 힘들어요. 하루에 나와봐야 한 2만 주에서 3만 주예요.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. 근데 이 종목은 외국인 지분율이 0.6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쪽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.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이 종목은.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.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아직 오늘 뭐 기술적으로도 21선을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시장이 뭐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서서히 올라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오늘 한 종목이 빠졌죠. 한세실험이 빠졌는데요. 새로운 종목은 하루 좀 쉬겠습니다. 오늘 사무실에 또 저 말고도 자문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시장이 일단 안 좋으니까 내일 하루 더 보고 내일 바로 뭐 2,900을 깰 수도 있잖아요.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래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.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대신 저희 쪽에서 추천주로 나간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. 꽤 오래됐죠. 꽤 오래됐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코덱스 인버스입니다. 인버스 종목을 저희 쪽에서 매수가 나갔는데 그때가 업종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. 보시면 요때 좀 매수가 들어갔다. 8월 중순쯤에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8월 중순쯤에 코덱스 인버스를 비중 50%로 들어갔습니다. 비중 50%로. 비중 50%로 들어가서 자꾸만 이상한 게 있잖아요. 비중 50%로 들어가서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전량. 다 팔았어요. 인버스를. 그래서 한 수익이 한 10% 정도 지금 났는데 제가 뭐 이 종목은 뭐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저희 쪽에서 좀 잡은 종목이라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고요. 그리고 저희 쪽에서 추천주가 나가도 100% 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. 그러면은 뭐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이랑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랑 차이점이 없잖아요. 그죠? 물론 뭐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종목을 다 공개하진 않아요. 한두 종목 정도. 대신 제가 들어가는 종목은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합니다.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하고 제가 오늘 그 코덱스 인버스를 매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. 다시 업종 차트를 좀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. 2,900이 직전 저점에서 여기서 한번 팔으려고 했었어요. 여기서 한번 팔으려고 했었는데 전 여기서 시장이 그대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2,900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렇게.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. 원래 여기 장대 음봉 떨어진 날 있죠. 요날 팔으려고 했습니다. 요날 팔으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뭐 반등을 주면서 올라갔으니까. 근데 저는 어차피 시장이 다시 한번 2,900까지 와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오늘 2,900 오늘 또 깰 줄 알았어요. 근데 오늘 보면 안 깨고 양봉이 떴죠. 2,900 바로 위에서 양봉이 떴습니다.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뭐냐면
결국은 저는 2,900을 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거든요. 이거는 물론 거래량이 안 받쳐줘서 신뢰도는 좀 낮습니다. 그래도 인버스를 저희가 들고 간 지가 좀 꽤 돼가지고 이 종목은 저희가 다 털었어요. 오늘 다 털었고, 만약에 이 종목이라네요. 시장이 2,900을 다시 깬다 그러면 다시 인버스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인버스를 들어갈 수도 있고,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쌍봉을 만든 다음에 다시 쭉 떨어졌죠. 여기서 한 2,970까지 2,950이나 70에서 어디가 됐든 거기서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도 인버스를 또 살 수 있어요. 만약에 여기서 내일 2,900을 안 깨고 양봉이 또 떠가지고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인버스는 뭐 안 사겠죠. 여기서는. 하지만 2,95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장이 꺾이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인버스를 살 수 있습니다.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,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인버스를 저희가 뭐 실제로 사든 안 사든 언급은 안 할 거예요. 근데 오늘 저희 쪽에서 인버스를 다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끝난 종목이니까 뭐 언급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인버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. 시장이 오늘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한 거예요. 상당히 선방을 했고, 미국 시장이 뭐 어제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리고 국제 10년물 국채도 좀 올라가고 해서 나스닥 쪽에서 좀 많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. 이제 미국 시장이 시적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갔고, 이제는 말씀을 드렸었죠. 그동안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났는데, 실적 시즌이 끝나면 크던 작던 조정은 한번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이 조정을 주더라도, 물론 우리 시장도 같이 떨어지긴 하겠죠. 떨어지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 떨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오늘 시장이 다시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또 앞으로 또 뭐 8거래일 9거래일 연속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끝나면 크던 작던 미국 시장이 조정을 한 번은 죽을 가능성이 높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시점을 요번 주 말이나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죠. 요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는 미국 시장이 좀 꺾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벌써 이제 이번 주 말이 됐습니다. 내일이 금요일이니까. 그러면 일단 금요일, 월요일, 화요일 요 3거래일은 미국 시장 좀 잘 보셔야 돼요. 만약에 3거래일 동안 미국 시장이 다시 치고 못 간다 그러면은 11월 남은 기간은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, 아무튼 뭐 오늘 시장 뭐 걱정 많이 했었는데 하도 우리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만 하락을 해도 우리 시장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나름 굉장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